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지난번에 그 블록 코딩 강의를 했었는데요. 그때 이후에 추가된 것들이 있어서 그걸 이제 설명드리는 차원에서 강의를 준비를 했고요. 오늘은 실습은 하지 않고, 뭐 실습을 각자 하셔도 되는데, 제가 실습 중심으로 수업을 진행하지는 않고요. 대신에 제가 데모로 보여드릴 거예요, 기능들을. 그래서 그냥 눈으로 보셔도 되고, 아니면 따라서 한번 해보셔도 되고요. 지난번에 확장 기능이 이제 요만큼 있었는데, 여기에 이제 새로 이렇게 추가가 돼서 더 많아졌어요. 일단 들어간 걸 보면 관찰 카메라, 싱스피크, 그리고 그 티처 머신 예전에 온라인밖에 없었는데 오프라인에 다 들어갔고요. 그다음 소리도 들어가고 QR 마크도 들어가고 결정 트리도 들어가고 이런 것들이 이제 추가가 됐고, 그 다음에 실험실 같은 경우에도 예전에 요만큼 있었는데 이렇게 이제 조금 더 추가가 됐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오늘 이제 설명 드릴 거예요. 우선 카메라 부분을 살펴보면 조금 기능이 이제 좀 추가가 된 게, 예전에는 그냥 카메라만 이렇게 있었는데 여기 이제 버튼이 있어요. 좌우 반전시키는 버튼. 그래서 카메라를 사용하다 보면 가끔 좌우 반전을 시켜야 될 일이 있는데, 그때마다 이제 블록 찾아 들어가 가지고 반전시키기에는 좀 불편한 것 같아서 카메라 화면에는 전부 이제 이런 좌우 반전시키는 걸 넣었어요. 이걸 한번 볼까요? 그렇지. 그렇지. 일단 띄우고. 자, 지금 카메라를 제가 여러 개를 달아놨는데, 카메라 세 개를 붙여놨어요, 제가. 그래서 아무거나 한번 볼까요? 뭐, 관찰 카메라. 이건 뒤에서 나오는 거니까, 일단 딴 거 해볼게요. 뭐 선착기를 한다. 그러면 여기 카메라가, 어, 얘는 이제 제가 설명해 드릴 텐데, 여기 보시면 다 이제 반전하는 것들이 붙어 있는데, 요 메인 카메라 있죠, 스테이지에 있는 요 카메라는 제가 반전 그 기능을 넣지 않았어요. 그게 왜 그러냐면, 그 스테이지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학생들이 코드를 짤 때 요 화면을 계속 만지작 만지작 뭐 클릭을 한다든지 그런 경우가 있어서, 여기 이제 버튼이 들어가면 이 방해하기 때문에 요 카메라 요 하나만 제외를 하고 나머지에는 다 넣어놨어요. 그래서 그죠? 지금 카메라가 선착기, 뭐 예를 들면 모델 학습 밝힌다. 여기 카메라가 있을 텐데, 카메라 화면이 왜 꺼졌지? 딴 걸로 할까요? 그럼 좌우 반전 이렇게 편하게 이제 할 수 있겠죠? 이렇게 클릭할 때마다. 얘는 메인 그 스테이지에 붙어 있을 때는 이제 반전하는 그 버튼이 없는데, 이렇게 밖으로 빼면 또 생겨요. 이렇게 다시 집어넣으면 반전이 됐죠. 이렇게. 여기에 넣기에는 스테이지라는 특성 때문에 방해를 하면 안 돼서, 얘가 뭐 여기, 예를 들어 여기 있다. 그럼 여기 버튼이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여기만 이제 버튼을 제어를 시켰어요. 자, 그렇게 해서 반전하는 부분이 다 들어갔고요. 그 다음 관찰 카메라는 이제 뭐 특별한 기능은 없는데, 여기 강의할 때 필요하다고 하셔가지고, 강의를 할 때, 저도 오늘 이제 이걸 사용을 할 텐데, 관찰 카메라를. 그럼 관찰 카메라 보이기가 있죠? 이걸 누르면 이 카메라가 하나 떠요. LG 요거는 지금 줌에서 쓰고 있으니까 안 나올 거고, 뭐, 이거 똑같은 걸 할 수도 있고, 다른 카메라 또 선택해서, 이 카메라가 왜 안 나오나? 제가 다시 볼게요.
제가 요걸 카메라 하나가 죽었네요. 제가 지금 USB 그 뭐죠? 허브 사용해서 연결을 해놔가지고 허브가 좀 이상한 것 같아요. 나중에 딴 포트에다가 꽂아 볼게요. 일단 이런 식으로 이제 요걸 이렇게 보니까 좀 그러네요. 이걸로 봅시다. 그러면 이걸 나중에 강의를 하실 때 얘는 인공지능 기능은 사용하지 않고 인공지능 가능은 요 메인 카메라에서 사용하는 거고요. 메인 카메라에 있는 카메라 설정한 카메라로 뭐 인공지능 부분을 하는 거고요. 요 관찰 카메라라고 되어 있는 애는 그냥 순수하게 이제 관찰만 하는 거예요. 아무 기능은 없어요. 그래서 나중에 강의를 하실 때 예를 들면 로봇이 이렇게 움직여야 된다든지 이렇게 로봇이 여기 있죠. 움직이는 거 보여줘야 된다든지 뭐 그런 거 할 때 사용하면 되겠죠. 그런 용도예요. 관찰 카메라가. 그래서 카메라 화면 외에는 특별한 기능은 없다. 자, 그 다음에 싱스피크라는 게 있는데 요 그죠? 요거는 요런 이제 사이트가 있는데 thingspeak.com 요게 요런 비슷한 게 이제 IoT를 나름 이제 다루는 사이트들이 여러 개가 있는데 요 사이트 같은 경우에는 그 맨랩이라고 여기 있죠. 맨랩이라고 공대에 있는 모든 학생이 다 사용하는 이런 도구가 있어요. 여러 가지 프로그램도 짜고 뭐 하는 공대에서 어떤 데이터 분석도 하고 뭐 별의별 걸 다 해요. 그런 툴이 있는데 굉장히 전 세계에 있는 모든 공대생은 다 쓴다고 보시면 돼요. 그걸 개발한 매스웍스라고 하는 매스웍스 코리아도 있는데 매스웍스라고 하는 회사가 있는데 거기서 운영하고 있는 거라서 좀 믿을만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요걸 이제 중심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일단은 여기 사이트에 들어가셔가지고 여기 사이트면 여기 오른쪽에 보시면 여기 사람처럼 생긴 게 있죠. 요 클릭하시면 로그인을 할 수 있고요. 저처럼 이미 회원 가입이 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렇게 아니면 요 크리에이트 원이라고 있죠. 요 클릭해서 회원 가입하시면 돼요. 이 메스웍스 코리아도 있는데 이게 한글로 제공을 안 하나? 그건 제가 제공할 것 같기도 한데 어쨌든 그것까지 제가 살펴보진 못했어요. 잘 찾아보면 있을 것 같기도 하고 어쨌든 회원가입을 하고 회원가입했으면 이제 여기 이메일을 넣고 넥스트 버튼을 누르면 로그인을 할 수가 있죠. 비밀번호 입력하고 그럼 로그인을 했어요. 그럼 마이 채널수가 있는데 채널을 이제 여기 예전에 만들었던 게 하나 있고 2005월 때 만들었네요. 이번에 새로 하나 또 만들었는데 뉴 채널 하면 이제 새로 만들 수 있어요. 그래서 채널을 새로 만드는데 이름 적당히 넣고 뭐 이건 설명 이게 뭐냐 설명 그렇게 그다음 필드 값들이 8개까지 들어가는데 쭈쭈쭈쭈 자기가 이제 이름 붙여가지고 쭈쭈쭈 넣으면 돼요. 추가를 하면 돼요. 요 체크를 한 것만 이제 활성화가 되는 거죠. 그래서 쭈쭈쭈 넣고 필드 1번부터 8번까지 나머지는 뭐 생략하셔도 되고 쭉 아래로 쭉 스크롤 한 다음에 제일 마지막에 세이브 채널 이렇게 딱 하면 이제 채널이 생성이 되는 거죠. 이렇게 생성이 됐어요. 채널 하나가. 그래서 아까 센서 데이터 제목은 센서 데이터였고 필드 1은 온도, 필드 2는 신호색이라고 제가 해놨어요. 그래서 두 개가 이렇게 들어가 있죠. 그 다음에 여기 API 키라는 게 있는데 이걸 클릭을 하면 이렇게 write하고 read 두 가지가 나오는데 read API 키는 뭐 우리가 사용하지는 않으니까 요거는 신경 안 쓰셔도 되고 요 write API 키 요거 하나만 이제 생각하시면 돼요. 이렇게 여기 이 채널에다가 데이터를 기록을 할 때 요 키가 필요해요. 자, 그러면 요 블록을 한번 봅시다. 싱스피커를 이제 선택을 하면 이런 블록들이 생기겠죠? 한번 봅시다. 싱스피커 하면 이렇게 블록들이 생기죠? 블록들이 생겼는데 이 블록들이 뭐냐?
요거는 쓰는 거고요, 둘 다. 요건 그냥 쓰고 기다리기. 요건 뒤에서 설명해 드릴게요. API 키를 여기 입력하게 돼 있죠. 그런데 쓰는 시간 간격이 있는데 우리가 돈을 안 내면 15초에 한 번씩 기록할 수 있어요. 아무리 빨라도 15초 이내에는 기록이 안 돼요. 그리고 돈을 좀 내면 1초에 한 번씩. 근데 뭐 굳이 돈까지 내가면서 쓸 필요는 없을 것 같고 그냥 15초에 한 번 기록하면 됐죠. 요거는 1란 블록, 읽기. 그리고 읽었으면 필드가 여러 개가 있는데 몇 번째 필드의 값을 얻는 그런 블록이에요. 뒤에서 한번 볼게요. 일단은 쓰는 걸 한번 해봅시다. write API key, 요 키를 쭉 긁어서 복사를 해요. 복사를 한 다음에 여기다 여기 붙여넣으면 되겠죠. 여기다가 그 다음에 여기 10이라는 숫자를 첫 번째 필드에다가 쓴다. 첫 번째 필드가 온도였잖아요. 온도에다가 이제 10이라는 값을 쓰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실행을 시키면 여기 프라이빗 뷰에 보시면 여기 값이 하나 들어갔죠. 10이라는 숫자, 10이죠. 10이라는 숫자가 하나 들어갔죠. 이런 식으로 이제 값을 계속 기록을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요거의 또 좋은 점은 뭐냐면 API 키만 알면 누구나 값을 기록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여러 학생들이 공동 작업을 할 수도 있겠죠. 인터넷에 있는 누구나, 미국에 있는 학생도 똑같은 API 키를 기록을 이제 들어가는 거죠. 자, 이걸 봅시다. 아까 돈을 안 내면 15초에 한 번씩 기록할 수 있다 그랬기 때문에 좀 넉넉하게 해서 20초 기다리기를 했어요. 쓰기. 그러면 요 API 키는 동일한 거고 온도 값을 1번 필드에 썼고 신호 세기를 2번 필드에 쓰기 이렇게 했죠. 20초 간격으로 쭉 번갈아 가면서 이제 기록하도록 했고요. 근데 이제 요거는 한 번에 하나의 필드 값밖에 기록을 못 하기 때문에 요건 나중에 다음 버전에서 여러 개를 동시에 쓸 수 있도록 제가 수정할게요. 지금은 한 번에 하나만 쓸 수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해도 되고 아니면 여기 필드에 쓰고 기다리라는 게 있죠. 기다리기. 요건 뭐냐면 이제 아까 15초에 한 번씩 기록할 수 있다 그랬는데 그러면 얘는 뭐냐면 쓰는 건 똑같고요. 쓰고 그냥 20초를 기다리는 게 아니고 얘가 계속 체크를 해요. 체크를 하면서 또 쓸 수 있을 때가 되었는가 또 우리가 기록할 수 있는 순간이 되면 이제 그 다음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기다리기라는 게 또 하나 데이터를 다시 기록할 수 있을 때까지 이제 기다리는 거죠. 그래서 또 쓸 수 있다 그러면 다음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그런 의미야 기다리기가. 그래서 이렇게 해도 되고 이렇게 해도 된다. 두 개는 똑같은 거라고 보시면 되고요. 물론 시간 차이는 얘가 조금 더 15초에 가깝겠죠. 이건 그냥 우리가 임의로 기다리기를 한 거고 이렇게 기록을 쭉 하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읽어야 되잖아요. 읽는 거는 프라이빗 뷰는 그냥 처음에 이제 만들면 그냥 프라이빗이에요. 그러니까 혼자서 데이터를 혼자밖에 못 보는 거예요. 혼자서 볼 수 있는데 요걸 이제 공유를 하자. 공유, 쉐어링을 클릭을 하면 여기 이제 쉐어 채널 뷰 with everyone 모든 사람하고 이제 공유한다. 이런 게 있죠. 아니면 특정한 사람하고 특정한 사람만 공유를 한다. 뭐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뭐 두 번째 걸 하면 되겠죠. 두 번째는 모든 사람한테 공유한다. 이걸 선택을 하면 퍼블릭 뷰가 이제 표시가 돼요. 이렇게 제가 그동안 쭉 기록한 데이터들이고요. 퍼블릭 뷰가 이제 아까 쉐어링을 안 하면 그러니까 쉐어링이 첫 번째 걸로 되어 있으면 프라이빗으로 되어 있으면 이 퍼블릭 뷰에 아무것도 표시가 안 돼요. 아무것도 표시가 안 되는데 이걸 아까 그 공유를 하면 이 퍼블릭 뷰에 이렇게 똑같은 프라이빗 뷰에 있던 게 똑같이 표시가 돼요. 그렇게 이제 이렇게 공유를 하고 나면
여기 읽는 사람들은 요 데이터를 읽어가는 사람들은 뭐 API 키가 필요하지는 않고요. 요 채널 아이디만 있으면 돼요. 채널 아이디 요 숫자 요걸 끌고 와서 그대로 대입을 하면 됐죠. 그 채널 아이디에서 최근 데이터 제일 마지막 데이터를 읽는다. 제일 마지막 데이터를 읽고 그 모든 필드 아까 필드가 8개가 있다 그랬잖아요. 8개까지 있다 그랬죠. 그걸 한꺼번에 제일 마지막 걸 한꺼번에 읽어오는 거고 그 다음에 그 중에서 첫 번째 필드의 값, 두 번째 필드의 값, 세 번째 필드의 값 이렇게 하나하나 우리가 얻을 수가 있는 거죠. 첫 번째 필드의 값은 아까 온도 값이었고 두 번째 필드 값은 신호색이었죠. 이렇게 이제 읽어가면 돼요. 누구나 채널 아이디를 알고 있는 누구나 누구나 읽어갈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 실제로 여기, 홈페이지에 보면 그 그 공개된 퍼블릭으로 공개된 그 채널들이 리스트가 쭉 나와요. 그 홈페이지에. 그래서 누군가가 전 세계에 있는 누군가가 지금 공개를 하고 있는 게 있으면 그걸 그냥 불러올 수도 있어요. 채널 아이디만 알면 되니까. 자, 그렇게 하면 되고요. 만약에 파일로 이제 모든 걸 통째로 다 갖고 오고 싶다. 그럼 파일로 저장하기를 눌러서 채널 아이디 넣어주고요. 그 다음에 표준시. 그러니까 기록된 시간을 세계 표준시로 표시할 거냐 아니면 뭐 우리나라 대한민국 서울 표준시로 표시할 거냐 요건 선택할 수 있겠죠. 선택하고 저장을 누르면 이렇게 파일로 이제 저장하면 돼요. 그렇게 하면 실제로 열어보면 이렇게 보이는데 아까 필드 1이 있고 2가 두 개가 있었잖아요. 온도하고 신호색이. 그래서 기록된 시간 이런 게 쭉 다 표시가 되는 거죠. 데이터를 지금까지 기록한 모든 데이터를 한꺼번에 다 갖고 오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해서 뭐 여러 가지 활동을 해볼 수는 있겠죠. IoT 일종의 이제 IoT에 해당되는 거라서 이런 걸 좀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티처 머신은 다 아시는 건데 이거 오프라인으로 된 게 이제 만들어졌다 그랬으니까 그 오프라인, 그 온라인으로 하셔도 되고 오프라인으로 하셔야 되는데 온라인으로 하면 구글에서 만든 그 뭐죠? 구글 위드 구글 티처 머신 맞나요? 하여튼 그 사이트로 가서 뭘 하는 거고요. 여기는 이제 요 인터넷이 연결이 안 돼 있는 상태. 아, 그걸 말씀을 안 드렸네요. 여기 인터넷이 필요한 것들은 여기 요 와이파이 표시가 다 붙어 있어요. 와이파이 표시가 없는 것들은 인터넷 연결이 안 되어 있어도 사용할 수 있는 것들이에요. 다 대부분 다 인터넷 연결 없이 사용할 수가 있는데 이렇게 표시되어 있는 것들은 인터넷 연결이 필요하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제가 규칙을 인터넷이 필요한 건 하얀색, 오프라인으로 사용할 수 있는 건 까만색으로 표시되어 있어요. 아이콘들이 보면. 어쨌든 오프라인을 한번 보자. 그러면 모델 학습하기를 클릭을 하면 여기 똑같이 생겼죠. 구글 사이트에 있는 거 그대로 카피해 온 거예요. 똑같아요. 클래스 레이블 변경하고 봅시다. 가이. 그래서 카메라로 넣고 똑같죠. 가위바위보 다 했고요. 그 다음에 모델 학습하기 하면 되겠죠. 한번 실제 한번 볼까요? 실제 한번 봅시다. 오프라인. 제가 미리 이미지를 다 저장해 놓은 게 있어서 프로젝트를 열어보자. 뭐지? 가위바위보, 티처 머신. 다 올라왔죠? 여기서 모델 학습하기. 데이터 준비 차트도 볼 수가 있는데 이거는 제가 따로 설명드린 그 동영 그 강의가 있기 때문에 뭐 용어 설명이라든지 그래프가 어쩌고 어쩌고 제가 설명해 놓은 게 있어요. 데이터 준비하고 나서 이제 학습을 할 때 그래프가 그려지겠죠. 학습 중 네. 똑같아요. 티처 머신에 있는 거하고 그 다음에 뭐 이런 파라미터도 설정할 수가 있고요. 카메라가 죽었나? 둘 다? 그렇네요. 여기 조금 크게 봅시다. 크게 보면 뭐 카메라가 어딨지?
이게 보면 티처 머신이라는 게 보세요. 제가 다른 강의에서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얘는 이미지 전체를 비교하는 거기 때문에 배경이 좀 달라면 잘 안 돼요. 이건 배경이 완전히 바뀌어가지고 카메라도 다르고 그래서 항상 티처 머신 우리가 그 강의를 할 때는 즉각 그 자리에서 데이터를 수집하고 그 자리에서 해야지 잘 되고 다른 경우에는 좀 배경을 단순하게 다 지운다든지 똑같은 배경으로 예를 들면 블루 스크린 앞에서 똑같이 하든지 뭐 그렇게 하셔야 될 거예요. 자, 어쨌든 그렇고 그래서 모델 학습하고 테스트하고 그다음 모델 적용하게 하면 이제 블록이 만들어지는 거죠. 여기 모델 번호 0번 모델. 왜냐하면 원래 티처 머신 같은 경우에는 뭐 그런 개념 자체가 없죠. 그리고 엔트리 같은 경우에도 이제 모델 하나만 사용할 수가 있는데 여기서는 모델을 여러 개 동시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모델 번호를 지정을 할 수가 있어요. 0번. 그럼 여기 요게 모델 번호죠. 그래서 뭐 여기 있는 거 이거는 온라인에서 지난번에 강의했던 거 똑같기 때문에 블록들이 그냥 그걸 참고해서 이제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자세 여기 보면 자세도 있죠. 이거 똑같으니까 이제 생략을 하고요. 그냥 어차피 티처 머신은 워낙 많이 쓰셨으니까 잘 아시니까 그냥 넘어갔고요. 요거 온라인을 한번 봅시다. 자, 온라인을 클릭하면 이렇게 블록이 생기고 티처 머신 열기가 있죠. 이거 열기 하면 티처 머신 사이트로 가고요. 그 다음에 뭐 마이크 제가 이것도 한번 데모를 한번 봅시다. 한번 해봅시다. 소리 마이크가 지금 여러 개 붙어 있는데 되려나 모르겠네요. 한번 해봅시다. 티처 머신 열기. 사이트 열렸죠. 제가 이걸 프로젝트를 저장해 놓은 게 있어서 지금 뭐 이걸 하긴 힘드니까 파일에서 프로젝트 열기 제가 해 놓은 게 있어서 뭐지? 허리 파양들이 다 들어왔죠. 모델 학습시키고 학습하는데 좀 오래 걸리나요? 자, 화면을 봅시다. 이렇게 마이크 허용해야 되고요. 쭉 해서 여기 기본적으로 이제 배경소음은 20개가 필요하기 때문에 20초, 20초로 설정하면 돼요. 20초. 그래야 한 번에 할 수 있으니까 20초를 녹화를 하고 그냥 가만히 있는 거예요. 배경음이니까 배경소음. 아무 소리도 안 내고 가만히 있어요. 그러면 20초 동안 녹화를 하고 녹화라니 녹음 아닌가요? 어. 여기 티처 머신에 한글화하면서 제가 보니까 이제 잘못 번역된 것들이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기도 좀 이상한데 녹음 아닌가요? 녹음. 20초 동안 녹음을 하고요. 그러면 20초 동안 녹음을 한 다음에 샘플 수출 한번 누르면 한꺼번에 이 20개가 다 생겨요. 이렇게. 클래스 2는 박수라고 해봅시다. 박수. 그리고 똑같이 마이크 눌러서 이번에는 8개가 필요하죠. 하나가 1초씩이니까 8초 하면 되겠죠. 8초. 그래서 8초로 바꾸고 설정 저장한 다음에 한 번 딱 누르면 한 번에 8초를 녹음하고 샘플 추출하면 8개가 딱 생기겠죠. 물론 시간이 더 많이 해서 더 많이 해도 되는데 최소 8개니까 8개만 했어요. 그 다음에 모델 학습시키고 그러면 이게 나오는 거죠. 그러면 한번 테스트 해보면 될 거고요. 아까 한 개 다 됐을까요? 다 됐겠죠? 다 됐네요. 그러면 가만히 있으니까 배경이 됐고 박수를 치면 이렇게 된 거죠. 자, 어쨌든 한번 해봤고 그 다음에 모델을 내보내기를 해서 여기 tensorflow.js에서 모델 업로드 버튼을 누르면 좀 기다리면 이렇게 링크 주소가 이제 생기죠. 그러면 복사를 해서 여기 블록에다 집어넣으면 되는 거죠. 그래서 한번 보면 이렇게
불러온 다음에 소리 분류 시작하기, 그리고 계속 돌면서 분류 결과를 말하기. 소리 분류.sb3 한번 해볼까요? 제가 저장을 해놨으니까. 자, 됐죠? 이게 아닌데? 그죠? 소리 분류. 자, 이거죠? 이걸 실제로 실행을 해보면 말하기. 실제로 마시는 소리 모드를 이제 갖고 오고, 이건 네트워크 연결돼 있어야 돼요. 그다음에 박수를 엄청 열심히 쳐야 되겠네요. 이런 식으로 뭐 할 수 있다. 그런 얘기고, 요거는 우리 실과책에 보면 박수 치면 로봇이 움직이는 거 있었죠. 그걸 한번 해본 거예요. 그래서 박수 치면 로봇이 움직이는 게 실과책에 나오니까 그걸 해보면 로봇이 관찰 카메라 어디 갔어? 카메라 다 죽어버려. 이게 어떤 카메라? 이건가? 이거구나. 제가 카메라가 좀 좋은 걸 갖고 왔어야 되는데 5,000원짜리 카메라를 5,000원짜리 카메라를 지금 어쩔 수가 없네. 잘 안 나오네요. 왜 자꾸 죽지? 나왔다. 소리 치면 움직여야 되겠죠? 안 움직여. 모델 가져오기가 안 되네. 모델을 다 죽이고 모델 초기화하고요. 다시 해볼게요. 전원이 안 켜져 있었구나. 움직이죠? 자, 이런 것까지. 자, 어쨌든 지금 보여드렸고요. 아까는 보니까 로봇이 전원이 안 켜져 있더라고요. 자, 요거하고 똑같은 게 요건데, 요건 뭐냐면, 그래도 확률이, 이렇게 신뢰도가 0.9보다 큰 경우에만 이제 있어요. 여기는 두 가지, 배경음하고 박수 두 가지가 있는데, 둘 중에 일단은 박수로 판단이 됐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그 신뢰도, 박수의 확률이 0.9보다 크면 실제로 진짜 박수다라고 인정을 하고 앞으로 움직이도록 한 거고요. 근데 이걸 매번 이렇게 넣기가 힘드니 이걸 밖으로 꺼낸 게 이거예요. 미리 분류 조건을 이렇게 세팅을 해 놓으면 이게 박수로 분류가 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이 신뢰도 값이 0.9보다 커야지만 이게 분류가 박수로 판단이 돼요. 그렇게 미리 이렇게 세팅할 수도 있다. 이거 지난번에 강의할 때 설명을 드렸었는데 그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하셔도 되고 이렇게 하셔도 되고 똑같은 거예요. 자, 그 다음에 QR 마커 찾기. QR 마커가 뭔지는 아시죠? 우리 여기 또 있나? 보통 우리가 뭘 사면 QR 마커가 붙어 있는 경우들이 있는데, 일단 QR 마커 뭔지는 아실 거고요. 자, QR 마커를 선택하면 이런 블록들이 있는데, 하나 살펴보면 마커를 연속으로 계속 찾는 걸 시작하게 정지하기가 있고요. 그냥 한 번만 찾는데 지금 바로 아니면 1초 후에, 2초 후에, 3초, 4초, 5초 후에 이건 다른 손 찾기나 얼굴 찾기 그런 데도 똑같이 다 있던 거죠. 예전에 강의를 들으신 분들은 뭔지 아실 거예요. 그 다음에 실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데이터는 요 마커가 이렇게 QR 마커가 이렇게 인식이 되는데 여기 화면에 카메라 화면에 인식이 되는데 요게 중심점 있지? 요 둘러싸고 있는 요 초록색 사각형이 있을 거고, 요거는 실제로 표시되는 건 아니에요. 요건 그냥 제가 그린 거예요.
요거의 중심점 좌표, XY 좌표, 그리고 최소값, X 좌표 최소값, 최대값, 그리고 Y 좌표 최소값 기억이고 최대값 기억이죠. 요 폭, 가로 요 포로, 초록색 요 마커를 둘러싸고 있는 요 사각형, 직사각형의 요 폭, 그리고 높이. 여기 넓이라는 거는 요 초록색 사각형의 넓이에요. 폭 곱하기 높이. 그런데 픽셀 개수라는 건 조금 넓이하고 좀 다른데, 이렇게 기울어져 있잖아요. 그럼 요 가일색 테두리가 있는데, 요 가일색 테두리 안에 있는 모든 픽셀의 개수예요. 진짜 면적이죠, 사실은. 요게. 요거는 둘러싸고 있는 직사각형의 넓이고요. 요 픽셀 개수라는 거는 요 고동색, 가일색 요 내부에 있는 픽셀의 개수. 마커의 데이터는 우리가 QR 마커를 좀 이따 한번 볼 텐데, 마커를 만들 때 넣는 데이터가 있어요. 그걸 얘기하는 거고, 마커를 찾았을 때 찾았냐? 그리고 이거는 그냥 패널에 의해서 이거 만든 블록이고요. 이건 결과 보이기 감치. 여기서 결과라는 거는 요 갈색 테두리를 말하는 거죠. 자, 그렇게 해서 QR코드를 한번 만들어 봅시다. QR코드를 생성하는 사이트는 엄청나게 많아요. 다양하게 많은데 아무거나 하셔도 돼요. 그냥 검색해서 제일 먼저 나온 걸 그냥 한 거예요. 여기다가 이제 요 내용을 집어넣겠다. 요 코드 안에, 요 마크 안에다가 URL이죠. URL을 이렇게 입력하면 이렇게 만들어져요. 이걸 폰으로도 할 수 있는데 폰으로 제가 잠깐만 한번 만들어 볼게요. 지난번에 만들었으니까 기록이 남아 있겠죠? 잠깐만 기다려 보세요. 지난번에 만들었던 거라서 금방 만들 수 있어요. 제가 폰으로 이렇게 만들었어요. 폰으로 만들었고요. 그 다음에 이걸 한번 해볼까요? 요거는 넘어가고요. 그냥 비디오를 해서 마커를 지금 찾아서 마커 실제로 들어간 거 지금 제가 아까 URL 주소를 입력했는데 그게 그대로 나오겠죠. 요거 대신 요걸 한번 해볼게요. 마커를 찾았으면 찾을 때까지 반복하는 거죠. 찾을 때가 반복하고 지금 찾기. 그럼 찾았으면 마커를 찾았으면 이제 넘어가겠죠. 그래서 URL 요거를 왜냐하면 마커의 데이터가 제가 아까 그 QR 코드를 만들 때 URL 주소를 집어넣었으니까 URL 그 주소가 바로 나오겠죠. 그 주소를 여기다 집어넣어서 URL 열기 블록에 대입을 해서 요 블록에다 대입을 해서 URL 그러니까 웹브라우저가 열리도록 만든 거예요. 그래서 이걸 한번 해봅시다. QR마크 1번 시작하면 필요 없고요. 파일 열기 QR마크 1번 요거네요. 카메라 잘 보일까요? 제가 QR마크를 이렇게 만들어 놨죠. 잘 보일지 모르겠네요. 자, 카메라가 별로 안 좋아서 잘 안 보이나? 카메라 너무 안 좋아서 뭐 반사가 많이 되네요. 아, 다른 카메라로 하는 게 낫겠네요. 일단 지금 카메라가 안 좋아가지고 잘 안 되는데 한번 해보세요. 나중에 좋은 카메라 써서 카메라 지금 너무 안 좋아서 그러면 마커가 인식이 되면 아까 URL을 우리가 만들 때 이렇게 입력을 했으니까 그 URL 주소로 웹브라우저가 딱 열리는 거예요. 그렇게 코드를 작성한 거고 요거 두 개는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건데 얘는 이제 루프를 돌면서 그게 뭐뭐까지 반복하기로 한 거고 여기는 좀 다르게 코드를 연속으로 찾기 시작하기를 한 다음에
마크를 찾을 때까지 기다리기. 이런 식으로 코드를 작성한 것 뿐이에요. 사실 내용은 똑같은데 이렇게 작성해도 되고 이렇게 작성해도 뭐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QR코드하고 좀 비슷한 게 똑같이 이제 마크인데 이거는 새로 들어간 거 아니고 예전에 들어가 있었는데 설명을 한 적이 없어가지고 이번에 그냥 간단하게 똑같이 마커니까 근데 이걸 어떻게 읽어야 되느냐 외국 사람은 루코 이렇게 발음을 하던데 그냥 우리말로 우리 한국식으로 하면 아루코 이렇게 하시면 돼요. 아루코 마커. 이게 뭐냐면 AR 마커, AR, VR 이런 얘기는 들어보셨죠? AR 마커인데 이거는 학교 이름이에요. University of 뭐시기 학교. 저기 남미에 있는 학교인데 대학교 어떤 대학교에서 만든 마커예요. AR 마커인데 어떤 대학교에서 만든 마커다. 이렇게 생긴 거예요. 그래서 여러 가지 마커를 그러니까 QR 코드하고 다르게 여기는 아이디가 정해져 있어요. 0번, 1번, 2번, 3번 이렇게 쭉 정해져 있고요. 요거 직접 만들 수도 있는데 어쨌든 제가 만들어진 걸 제가 강의자료 거기 같이 파일을 같이 넣어서 넣어놨어요. 그거 여기 사용하시면 돼요 그냥. 여기 아르코 마크 해서 똑같죠? 비슷하죠? 그래서 마크 뭐 연속으로 계속 찾는 걸 시작하기, 종지하기, 지금 한번 찾기, 1초, 2초, 3초 뭐 어쩌고저쩌고 똑같죠? 그 다음에 나오는 얻을 수 있는 데이터는 마커 요 0번이죠. 0번이라고 좀 인식이 된 거죠. 0번 마커 예를 들면 X좌표 요 주황색 사각형을 품고 있는 요 초록색 사각형을 봅시다. 요 초록색 사각형은 실제로 표시되는 거 아니고 제가 그린 거예요. 요 초록색 사각형의 중심 X좌표, Y좌표 그 다음에 X의 최저값, 최대값 Y좌표의 최소값, 최대값 그리고 방향 요 노란색 선이 있죠. 요 방향, 요 각도가 표시가 돼요. 그냥 폭은 요 초록색의 폭, 높이, 넓이는 요 초록색 사각형의 넓이, 폭 곱하기 높이, 그리고 픽셀 개수는 요 주황색 사각형의 내부의 픽셀 개수. 그 다음에 두 개의 마크가 있을 때 0번 마크에서 1번 마크까지의 요 중심점 사이의 거리, 그 다음에 거리의 가로 방향, 성분, 세로 방향, 가로 거리, 세로 거리. 그리고 방향은 요 수평선에서의 요 각도. 이렇게 우리가 사용할 수가 있고요. 이런 걸 이용하면 뭐 마커를 방향도 표시가 되니까 얘는 아이고 카메라가 땅에 떨어졌어요. 방향도 표시를 하기 때문에 예전에 우리가 그 대회에서 어떤 걸 했냐면 요 아르코 마커를 로봇 위에다가 붙여놓고 또 방향까지 알 수 있으니까 카메라를 비춰서 로봇의 위치, XY 좌표랑 방향이랑 읽어가지고 뭐 로봇을 움직이고 뭐 그런 걸 했었어요. 그런 거 할 때도 사용할 수도 있을 거고 아니면 아이디가 다 있으니까 벽에다가 붙여놓고 뭐 카메라 들고 막 움직이다가 여기에 발견이 되면 뭐 아이디 값에 따라서 뭐 어떤 행동을 한다든지 뭐 그런 걸 할 수가 있겠죠. 그걸 찾았을 때 찾았는가 결과가 보이기 숨기기 이런 식으로 예를 들면 마크를 찾았으면 이 카메라가 메인 카메라가 컴퓨터의 카메라면 더 화면이 깨끗해서 잘 될 텐데 지금 외부 카메라 그것도 5,000원짜리 카메라를 지금 붙여놔가지고 한번 해볼까요? 아무래도 마커를 인쇄를 안 했네요. 인쇄를 안 해가지고 내가 보여줄 수가 없네. 나중에 해보세요. 프린트 하셔가지고 이거는 근데 요거는 뭐냐면 이 카메라를 어떻게 비추느냐에 따라서 이게 좌우 반전이 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좌우 반전이 되면 실제 아이디하고 수가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면 실제로는 예를 들면 뭐 250번 여기 숫자가 250번 이렇게 찍힐 수가 있어요. 그 경우는
카메라가 좌우 반전, 잘못 반전된 케이스에는 요 아이디하고 다르게 인식이 돼요. 그러면 만약에 이게 다르면 카메라를 그냥 좌우 반전 시키시면 돼요. 그러면 제대로 될 거예요. 자, 이번에는 예전에 손찾기, 뭐 얼굴 찾기, 몸 찾기 해가지고 우리가 뭐 했었는데, 학습도 시키고 했었는데, 지난번에는 K Nearest Neighbor 알고리즘 하나만 있었는데, 이번에는 결정 처리도 추가가 됐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 손찾기를 한번 해봅시다. 손찾기, 그 모델 학습하기, 그 명상을 입력하는데, 손찾기 일단 다 중지시키고, 버리고 모델 내가 미리 만들어 놨죠. 손찾기 죠. 자, 모델 학습하기 제가 미리 만들어 놨으니까 손찾기 이거는 프로젝트를 해야 되지. 프로젝트가 없나? 없네요. 어디 있지? 프로젝트가 어디 있나? 바탕화면에. 자, 여기 이제 클래스 1번, 2번으로 되어 있긴 한데 어쨌든 이런 모양, 이런 모양 두 가지에 대해서 예전에는 K 니얼리스트 네이버만 있었는데 여기 결정 처리가 있죠? 결정 처리를 바꾸고 학습 한번 바로 끝나요. 한번 해보자. 손 모양이 이렇게 됐나요? 카메라가 어딨지? 카메라 이거는 지금 맞추겠는데 클래스 1번, 2번인가요? 2번 맞죠? 이게 사실 피치 체험 모션보다 훨씬 잘 돼요. 사실은. 음. 왜냐면 얘는 손을 찾아서 하는 거라서. 자, 이번 결정 처리라는 것도 이제 추가되는데, 똑같이 이제 영상을 입력을 하고, 그 다음에 K 재건잡 이후 요 클릭하면 요 결정 처리를 바꾸고요. 모델 학습하기 하고 테스트 하면 되겠죠? 마찬가지로 모델 적용하기를 하면 이렇게 들어가 있고, 요걸 이용해서 뭐 짜면 되죠? 지금은 모델 0번이 이제 메모리에 올라가 있는 상태예요. 무슨 말이냐면 모델 적용하기를 하면 요 모델이 메모리에 올라가는데 올라가 있으니까 파일에서 불러올 필요는 없죠. 그냥 바로 분류하기를 하면 되겠죠. 이렇게 클릭했을 때 비디오를 켜고 사실 비디오 켜기가 꼭 필요한 건 아닌데 왜냐면 비디오는 켜져 있어요. 이미 켜져 있기 때문에 코드에서 켜기를 할 필요는 없지만 우리가 이제 그 소프트웨어를 공부한다는 차원에서 보면 우리가 필요한 명령은 반드시 해줘야 되는 거죠, 사실은. 그래서 비디오 켜기를 그런 의미에서 비디오 켜기를 넣은 거고요. 모델 불러오고 손잡기 시작하기를 한 다음에 계속 돌면서 아까 손에 요 관절 데이터를 가지고 분류를 한다. 그럼 아까 손 모양 클래스 1, 클래스 2 두 개가 있었죠? 혹은 여기서는 가위바위보. 그게 이제 말하기에 표시가 되겠죠. 그 다음에 만약에 이제 컴퓨터를, 아니, 스크래치를 종료하고 다시 들어갔다. 그러면 메모리에 올라가 있던 모델이 다 사라질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 사용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모델 저장하기를 해서 파일로 저장을 해놓고, 그 다음에 다수개 불러올 때 한번 해볼까요? 아까 스크래치가 있었는데 얘를 종료를 하고 다시 실행을 시키면 이제 새로 시작되니까 프로그램이 아까 만들어 놨던 모델이 다 없어졌잖아요. 왜 안 뜨냐? 다 없어졌잖아요. 그러면 결정 처리해서 파일에서 불러오기를 하면 되겠죠? 그렇게 하면 이걸 실행을 하면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파일을 선택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럼 아까 저장해 놓은 게 어디 있냐면
이거겠죠? 이걸 불러왔고, 불러왔으면, 이거 다시 보여드릴게요. 다시. 결정 처리해 보시면, 지금은 모델이 없기 때문에 여기 아무것도 안 나와요. 그렇죠? 아무것도 안 나오죠? 어. 아무것도 안 나오는데 분류 결과가 뭐인가요? 아무것도 없죠? 모델이 없으니까 당연히 뭐 표시할 수 있는 게 없죠? 근데 파일에서 불러오고 나면 파일에서 불러오기를 실행하면 뭐 있죠? 이렇게 모델을 불러오고 나면 여기 표시되잖아요. 가위바위보. 그렇죠? 이렇게 불러온 다음에 그 다음에 파일에서 불러오기를 하면 이제 모델을 불러왔으니까 아까처럼 똑같이 이렇게 실행이 되겠죠. 여기 만약에 껐다가 켰는데 새로 시작했는데 파일에서 불러오기를 안 하면 모델이 없으니까 이게 동작을 안 하겠죠. 그 다음에 요 모델 0번 아까 메모리에 올라가 있다 그랬는데 모델이 그걸 다 지우고 싶어요. 다 삭제하고 싶어요. 그럼 모델 초기화하기를 클릭하면 모든 모델이 모델 0번, 1번, 2번, 3번 그 모든 모델이 다 없어져요. 그럼 새로 불러와야 되겠죠. 그 다음에 여기 차트가 있는데 여기 있죠? 여기 아까 거기 화면에서 볼까요? 손찾기 다시 한번 해봅시다. 손잡기를 다시 해보자. 그다음에 프로젝트를 어디 있었죠? 바탕화면에 여기 있었죠? 그렇죠. 여기 보면 이상한데? 분명히 제가 저장해놨던 것 같은데. 이걸로 열어도 되겠다. 들어왔죠. 가위바위보. 가위바위보 데이터 다 들어왔고 결정 처리로 학습을 시킨다. 학습은 뭐 시간 안 걸려요. 금방 되고 여기 뭐 차트가 있는데 차트를 열면 이렇게 결정 처리가 이렇게 보이죠. 그래서 차트로 결정 처리를 우리가 볼 수가 있다. 여기에 어떤 의미냐면 여기 이제 각각의 데이터인데 L로 되어 있으면 left 그 왼쪽 손에 8번 8번 마디 8번 마디 요거죠. 요거의 y좌표 y좌표가 0.982보다 작으면 by 뭐 이런 식으로 아니면 왼쪽 손에 12번 마디에 y좌표가 1.184보다 작으면 가위 아니면 뭐 이런 식으로 결정 처리가 쭉 만들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기하학습이라는 걸 학생들하고 공부를 할 때 항상 뭐라고 그러죠? 기하학습이라는 건 데이터로부터 어떤 규칙을 만들어내는 거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데 그걸 가장 잘 보여주는 게 결정처리예요. 이거는 규칙, 우리한테 익숙한 if면 else, if면 else 그거잖아요. 이면 뭐뭐라면 아니고 아니면 또 뭐뭐라면 아니면 우리가 늘상 학생들이 해왔던 그런 규칙이 이렇게 보이는 거죠. 만들어지는 게 데이터로부터 규칙이 만들어지는 게 시각적으로 잘 보인다. 그래서 결정 처리가 그런 면에서는 이제 공부하면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그걸 위해서 제가 이렇게 만들어 넣어 놓은 거예요. 근데 결정 처리는 기계가 알아서 이제 이렇게 규칙을 만들어 주는 건데 요 데이터를 기반으로 만든 거잖아요. 그래서 모양이 좀 비슷하면 굉장히 단순하게 나오고요. 굉장히 이제 손을 막 회전시켜 가면서 이렇게 막 회전시켜 가면서 다양한 방향으로 이렇게 하면 이게 훨씬 복잡하게 나와요. 그래서 근데 복잡하긴 하지만 훨씬 더 다양한
좀 더 잘 되겠죠. 결과가 좀 더 잘 구분을 하겠죠. 그래서 확대 축소도 할 수 있고 너무 이제 이게 지금은 이렇게 딱 보이지만 이게 데이터가 굉장히 다양하게 들어가면 좀 트리가 많아지거든요. 길어지거든요. 그러면 한눈에 잘 안 보이니까 뭐 확대 축소하면서 볼 수도 있고 아니면 전체 화면으로 해서 볼 수도 있고요. 그림으로 저장할 수도 있고요. 그래서 보시면 되고 마찬가지로 똑같은 게 얼굴 찾기에도 들어가 있고요. 똑같이 있죠. 결정 처리. 그 다음에 몸찾기 예전에 했던 거에도 똑같이 결정 처리가 들어가 있어요. 똑같이 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우리가 K 리얼리스트 네이버로 했던 거 하는 거하고 결정 처리로 하는 거하고 어떤 게 더 잘 되는지 각각의 경우에 따라서 어떤 게 더 잘 되는지 비교도 해볼 수 있고 그 다음에 그냥 이미지 학습 그러니까 이미지 자체로 학습한 거 있어 티처 머신 영상 분류 그걸 이용해서 한 거하고 또 비교해 볼 수 있고 여러 가지를 비교해 가면서 해보는 것도 재밌겠죠. 자, 이번에는 버스 정류장 위치 정하기. 자, 이거는 여기 잠깐 봅시다. 원래 해양 쓰레기 수거하기가 있었는데 요거는 햄스터 S만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다른 것도 햄스터도 할 수 비슷한 거예요. 비슷한 건데 할 수 있도록 추가를 한 거고요. 요거는 시나리오가 좀 달라요. 스토리가 좀 다른데 이번에는 이제 여기 길이에요, 길. 도로 아주 그 뭐죠? 잘 정돈된 도로네요, 도로가 격자로 잘 정돈되어 있는 도시인데 여기 학생들이 어딘가에 살고 있다. 학생들이 이렇게 살고 있다. 그 스쿨버스를 운영해야 되는데 여기가 학교고요. 자, 어디 정류소를 어디다 만드는 게 좋을까? 그걸 이제 결정하는 건데 그러면 학생들이 살고 있는 위치를 이렇게 막 빨간색으로 이렇게 표시를 해요. 뭐 스티커를 붙여도 되고 앞에 스티커 이런 스티커를 붙여도 되고 아니면 색깔로 칠해도 되고 자 그렇게 해서 실험실을 클릭을 하고 버스 정류장 위치 정하기를 클릭하고 로봇을 선택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화면에 요 마커랑 그 다음에 요 테두리 사각형 테두리가 카메라 화면에 다 표시가 되면 다 들어가면 빨간색 테두리가 표시가 돼요. 그때 이제 사진 찍기를 하면 되겠죠. 사진 찍기를 하면 3초 정도 시간을 줘요. 카운트다운을.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이제 사진을 찍으면 되고요. 근데 이제 마크를 가리면 안 되고, 그 다음 테두리도 가리면 안 돼요. 자, 이렇게 사진 찍기를 클릭을 하고, 그럼 이렇게 요 포인트들이 빨간색으로 표시한 좌표가 이제 다 읽혀지는 거예요. 데이터를 기록을 하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가 데이터를 입력해야 되는데 XY좌표를 이걸 일일이 학생들이 입력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한번 사진 딱 찍으면 이제 바로 다 읽히도록 그렇게 만든 거예요. 그래서 다 읽혔으면 만약에 여기 그림을 찍힌 게 그림이 이렇게 회전이 돼 있다. 뭔가 잘못된 거예요. 회전이 돼 있다. 회전돼 있잖아요. 원래는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00, 0,0, 1,0, 2,0, 3,0 근데 여기 회전이 됐잖아요. 여기 0,0이 어디 있지? 0,0, 0,1, 0,2, 0,3 이렇게 있나? 일단 회전이 됐어요. 그러니까 잘못된 거예요. 잘못된 예시. 그러면 이게 좌우 반전이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다시 시작을 하고 여기 좌우 반전해서 좌우 반전을 시킨 다음에 다시 하면 돼요. 그러면 제대로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다음 버튼을 클릭을 한다. 그러면 이렇게 아까 그게 이제 실제 데이터가 이렇게 표시가 된 거고요. 데이터를 저장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데 뭐 딴 데 가서 보고 싶으면 데이터를 저장하면 이렇게 엑셀에서도 읽을 수 있고 구글 스프레드시트 엔트리 테이블에서 다 읽을 수 있어요. 그다음 다음 버튼 누르면 그다음에 군집화를 실제로 하는데 뭐 군집의 개수는 몇 개로 할 거냐 정하면 되고 그다음에 군집화 시작하면 이제 애니메이션이 이렇게 짝짝짝짝 변화하는 게 눈에 보여요. 제가 좀 이따 보여드릴게요. 보이는데 강 군집의 중심은 여기 X자로 이렇게 곱하기 뭐죠 이거 곱하기 표시로 표시가 되고요. 중심점이 그다음에 각 군집은 다른 군집은 서로 다른 색깔로 이렇게 표시가 됐죠. 그 다음에 군집화가 이제 완료가 되면 버튼은 결과 적용하기를 누르면 되고요. 그러면 여기
추가된 블럭이 있죠. 이걸 한번 또 보여드릴게요. 봅시다. 이거 이게 아니지. 실험실. 그렇습니다. 카메라를 어떤 걸로 해야 뭔 카메라가요? 꺼져버렸네. 자, 잘 할 수 있을까 모르겠는데요. 카메라가 지금 이 카메라 연결선이 좀 이상한 것 같아요. 잠깐만요. 지금 제가 USB 허브에다 연결해서 다이렉트로 한번 연결해 볼게요. 다이렉트로. 노트북에다가 바로 꽂자. 그대로 나오는군요. 자, 여기 화면에 이게 이쪽에 돼 있어가지고 자, 이렇게 하면 빨간색 테두리가 표시되잖아요. 근데 이거 너무 신경 쓸 필요 없고요. 사진 찍기를 누르고 나면 3초의 시간이 있어요. 그리고 인식이 될 때까지 되면 딱 찍히는 거예요. 인식이 되는 순간에. 이게 너무 신경 다시 시작해 볼게요. 너무 이렇게 미리 이렇게 한 다음에 잘 보여주게 한 다음에 사진 찍기를 할 필요가 없고 그냥 사진 찍기를 한 다음에 이렇게 3초 내에 이렇게 딱 하면 되죠. 여기 다 표시가 됐죠. 데이터 파란색으로 다음. 네, 다음. 네, 군집에서 두 개로 하면 군집을 시작하게 하면 뭔가 애니메이션이 보일 거예요. 쭉쭉쭉 움직이죠. 이렇게 끝났다. 너무 빨리 끝났네요. 다시 쭉쭉 세 개를 해볼까요? 세 개. 쭉 이런 식으로 하면 돼요. 두 개로 합시다. 쭉쭉 움직이죠. 그래서 여기랑 여기 두 군데 정교자로 설치하면 된다. 이 결과 적용하기 하면 자 일단은 초기화를 한 다음에 이런 다 없애고 초기화를 한 다음에 잘 보이나요? 초기화를 한 다음에 로봇을 일단 두 개, 아까 두 군데였죠? 어떻게 할까? 1,1로 간 다음에 2,3으로 가고 제자리로 돌아가기를 하자. 그러면 움직이는 거 한번 봅시다. 잘 움직이잖아. 0,0에서 출발을 하는데 잘 보이네요. 관찰 카메라를 놔두고 왜 자꾸 자, 관찰 카메라 잘 보이죠? 시작하면 1,1이 처음에 1,1이 어디냐 하면 지금 카메라가 하도 안 좋아가지고 잘 안 보이는데 1,1이 여기에요. 여기. 그 다음에 2,3이 여기. 여기 갔다가 여기 가면 되겠죠? 그리고 제자리에 돌아와야 되죠? 실행을 해보면 떨어지지 않으려나? 자, 1,1로 갔다가 그 다음에 2,3으로 간 다음에 제자리에 돌아가는 거죠. 여기 이제 도착했는지 각 교차로에 잘 도착했는지 잘 표시가 안 되는데 그걸 잘 표시되게 하려면 이렇게 중간에 뭐 삐 소리도 넣고 하면 되겠죠. 자, 이런 식으로 이제 우리가 해양 쓰레기 같은 경우에는 그냥 격자가 아니고 그냥 빈 종이에서 하는 거였는데 그렇게 하면 햄스터 S만 할 수가 있어서 기존에 갖고 있는 햄스터는 그렇게 못 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격자판에서 움직이는 버스 정류장 위치 정하기라는 시나리오 똑같은 다른 시나리오죠. 해양 쓰레기 수집하는 거랑 버스 정류장 위치 정하는 거랑 다른 시나리오긴 한데 내용은 같아요. 시나리오만 다르고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할 수 있도록 햄스터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추가를 한 거고요. 만약에 이걸 파일로 저장을 했다. 지금 제가 파일로 저장해 놨는데 그냥 불러오면 파일 열기
버섯 문장. 이게 그냥 열면 어떻게 되냐면, 이게 문제가 안 움직여요. 왜냐하면 아까 저장해 놓은 그죠? 그 모델이 사라졌기 때문에 잠깐 지금은 있던 거 그냥 갖고 온 거 만약에 새로 실행을 하면 새로 실행을 해볼게요. 새로 실행을 하면 새로 실행을 하면 파일을 열기를 해서 아까 저장해 놓은 거 열면 여기 열었죠. 그러면 없죠. 아무것도. 모델이 없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이게 동작을 안 해요. 그래서 그걸 하려면 아까 한 상태에 모델이 있을 때, 모델이 존재할 때 모델을 저장해 놓고요. 이번에 저장된 모델을 열면 되셔야 됐죠. 이제 모델이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이제 움직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파일로 저장했을 때 그냥 스크래치 파일만 열면 모델이 없기 때문에 다시 모델을 불러오면 되죠. 모델을 열기 위해서 저장해 놓은 모델을 불러오면 이제 그냥 실행할 수 있는 거죠. 만약에 실험실로 해서 그냥 이 순서대로 쭉 진행을 하면 아무 문제가 없어요. 아무 문제가 없는데 나중에 껐다가 내가 예전에 해놓은 거 요거 한번 딴 사람한테 보여주고 싶은데 그러면 처음부터 다시 할 수가 없죠. 처음부터 막 지겹게 처음부터 할 수가 없으니까 모델을 저장을 해놨다가 나중에 모델을 열어서 사용을 하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길찾기 요거는 뭐냐면 요건데 길찾기 1, 2, 3이 있는데요. 길찾기 요건 뭐냐면 길 찾는 거예요, 만들어. 요거 이제 우리가 그 기계학습 중에서 강화학습을 공부할 때 필요한 건데 자, 요거의 목적은 뭐냐면 길찾기를 하는데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함정을 피해서 요 X자가 함정이에요. 동그라미가 목표 위치고 함정을 피해서 목표 위치로 가야 되는데 문제는 뭐냐면 함정이 어디 있는지 목표 위치가 어디 있는지 모르는 상태에서 하는 거예요. 이게 어디 있는지 몰라. 모르는 상태에서 깜깜이에요. 그런 상태에서 어떻게 함정을 피해서 목표 위치로 가게 만드느냐 그걸 이제 학습을 해보자. 공부를 한번 해보자. 사람도 마찬가지인데 우리가 골목길을 굉장히 복잡한 골목길이 있다고 쳤을 때 길을 커피숍에 가는 거예요. 커피숍을 찾아서 막 가는데 중간에 공사하는 골목이 있다. 그럼 그걸 처음에는 잘못 가서 공사하는 곳으로 갈 수도 있겠지만 매일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 여기 공사 여기 뭐 가면 공사가 있지 하고 이제 우리가 학습이 된 상태잖아요. 그러면 이제 피해서 다른 길로 이렇게 가겠죠. 그걸 이제 컴퓨터가 어떻게 하느냐? 사람은 그렇게 하는데 컴퓨터가 어떻게 하느냐? 두 가지가 있어요. 1번은 로봇의 입장에서 2번은 선생님의 입장에 가르치는 사람. 이걸 가르치는 거예요. 로봇을 가르친다. 첫 번째는 사람이 로봇이라고 치고요. 사람이 실제로 한번 해보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학습이 이런 식으로 학습이 됐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실제로 이 로봇을 학습을 시켜보는 거예요. 자, 그걸 해보는데 1번 햄스터 S 선택하고 문제가 5개가 있는데 그러니까 함정의 위치하고 목표 지점의 위치가 어디 있는지 모르지만 눈에는 안 보이지만 어디 있는지 그 정해져 있어요. 그게 5개의 문제가 있다. 물론 랜덤하게 할 수도 있는데 수업 시간에 랜덤으로 하게 되면 학생들끼리 조금 문제가 생길 수도 있을 것 같아서 그래서 문제를 5개를 했고요. 뭐 같은 문제로 모든 학생들이 같은 문제를 할 수 있고 뭐 다른 문제로 자유롭게 문제를 선택해서 할 수도 있게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다음에 말빨 출발지 0,0이 출발지예요. 오른쪽 방향으로 이렇게 올려놓고 여기 화면에 나오는 지시대로만 하면 돼요. 화면에 그럼 여기 로봇을 말판의 출발지의 방향을 맞춰 올려놓습니다. 라고 되어 있으면 거기 올려놓고 다음
그다음에 여기 설명에 나와요. 그래, 함정이 몇 개인지, 함정이 어디 있는지, 목표 위치가 어디 있는지 알 수 없다. 함정에 빠지면 삐삐 소리가 나고 목표 위치에 도착하면 도미솔 소리가 난다. 그래서 내가 막 키보드를 가지고 막 움직이는데 함정에 빠지면 삐삐 소리가 나고 그다음에 목표 위치면 도미솔 소리가 나니까 그걸 가지고 이제 학생들이 판단할 수가 있겠죠. 그걸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하면 할수록 이제 점점 더 잘할 거예요. 그래서 함정에 빠지지 않고 목표 위치에 도착하는 거 연속 3번을 하면 성공. 요 화면에 있는 키보드를 눌러도 되고 아니면 컴퓨터의 키보드를 눌러도 되고. 자, 그렇게 해서 여기 올려놓고 만약에 함정에 빠졌다. 삐삐 이렇게 소리가 났어요. 그러면 다시 출발지에 올려놓고 다음 버튼을 누르면 돼요. 만약에 목표지에 도착해 도미솔 소리가 났다. 그러면 다시 이제 출발지에 놓고 똑같이 다음 버튼을 누르는데 여기 보면 지금까지 이동한 칸에 몇 칸을 이동했는지 몇 번 움직였는지가 이렇게 표시되는 거예요. 처음에 내가 21번을 움직였네요. 목표 지점에 도착할 때까지 21번을 움직였다. 처음엔 잘 못하겠죠. 막 헤맬 텐데 그러다가 계속 하다 보면 이렇게 계속 줄어들죠. 그래서 함정에 빠지지 않고 목표위치 3번 도착하면 이제 완료가 돼요. 축하합니다. 이제 완료 버튼. 게임하는 것처럼 하면 되는 거죠. 요게 이제 길찾기 1번이고, 그러니까 사람이 로봇이 돼서 로봇을 이제 움직여가면서 사람이 뭔가를 학습하는 과정이 스스로 느끼겠죠, 학생들이. 아, 내가 조금씩 더 잘 해나가는구나. 길찾기 2번은 선생님의 입장인데 얘가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실험실 길찾기 2번을 선택하면 로봇을 선택하면 이렇게 화면이 표시가 되는데 이거 실제로 한번 보여줄까요? 실험실에서 길찾기 2번을 하면 이렇게 표시가 돼요. 그럼 여기 중에서 함정의 위치를 내가 선택하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예를 들면 여기. 또 함정을 또 하나 선택해요. 함정을. 이번에 여기. 그 다음에 목표 위치를 여기. 이렇게 만든다면 맵을 내가 만드는 거예요. 맵을 내가 만드는 거고. 그 다음에 만들고 그 다음에 실제 말판이 있잖아. 말판 여기 말판 보이나요? 얘가 안 보이네. 뭐지? 말판 여기 요거 말판 있죠? 여기다가 직접 왜냐하면 여기 말판 위에서 로봇이 움직이니까 어디가 함정이고 어디가 물론 로봇은 모르지만 나는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 연필로 표시를 하는 거예요. 연필로 똑같이 이렇게 표시를 하고 나를 위해서 표시를 하고 눈을 봐야 되니까 그다음 다음 버튼을 누르면 어떻게 되느냐? 그 다음에 로봇을 출발지에 올려놓고요. 올려놨죠? 그러네요. 올려놨죠? 이게 보이나요? 여기 올려놨죠? 이렇게 올려놨다. 그리고 다음 버튼을 누르면 얘가 혼자서 막 움직여요. 혼자서 막 움직이다가 얘가 혼자서 막 움직여요. 제가 보여드릴까요? 실험실. 여기서는 내가 보여줄 수가 없구나. 이걸 좀 수정해야 되겠네요. 이걸 생각을 못했네. 왜냐하면 길찾기 이 상태에서 이 상태에서 카메라가 안 보이잖아요. 그렇죠? 이건 내가 좀 수정을 해드릴게요. 볼 수 있도록. 지금 삐삐 소리가 났죠? 함정에 빠진 거예요. 그럼 마이너스 1점을 주는 거예요. 마이너스 1점을 준다. 잘못했으니까. 그리고 다시 출발지에 놓고 다시 출발. 그럼 뭐 혼자 또 막 왔다 갔다 하면서 막 움직일 거예요. 막 움직이다가 운이 좋게 목표지에 들어갔네요. 그럼 잘했으니까 칭찬 플러스 1점. 그리고 현재까지 8번 움직였다. 뭐 이런 식이에요. 그래서 칭찬. 그리고 또 이걸 계속 하는 거예요. 계속 하다 보면 이제 이렇게
처음에는 잘 못하는 경우도 발생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로봇이 점점 더 잘 움직인다. 요걸 이제 그래프로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는 거죠. 더 잘한다는 거를. 여기 설명에도 나오는데 어디 갔죠? 어디 나오더라? 어? 여기 나왔네. 로봇이 합리적 PM의 목표 이슈로 가도록 노력합니다. 처음에 서툴리면 점점 더 잘해낼 거예요. 뭐 이런. 그래서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이렇게 점점 로봇이 더 잘한다라는 걸 우리가 확인을 하고 확인하면 됐죠. 자, 요게 이제 강화학습의 기본적인 내용은 학생들한테 조금은 설명해 줘야 될 것 같은데 오늘 시간에는 뭐 강화학습을 우리가 제가 강의를 하는 거 아니라서 그냥 이제 이렇게 만들어 놨으니까 이제 다른 강의에서 제가 설명을 해놨거든요. 그래서 그걸 보시고 이렇게 실습을 하면 되겠구나 하고 그렇게 실습을 하면 될 것 같고요. 그 교수님, 다음에 사실 하나가 더 있는데 교수님, 여기 그 보시면 관찰 카메라 안 떠요 그때? 그러니까 제가 이제 요걸 생각을 못 했다고요. 아, 관찰 카메라를 띄울 수 있도록 해드릴게요. 네. 지금은 안 돼요. 왜냐하면, 봐요. 관찰 카메라를 띄웠다. 관찰 카메라 띄웠는데, 그 화면에서 실험실로 들어가면 안 보이잖아요. 그렇죠? 네. 저번 때도 그것 때문에 문제였는데 동물원에서도 그러는 현상이 생긴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요 실험실에 들어오면 실험실 전체 화면을 다 가려버리니까 네. 방법은 뭐가 있냐면 그게 지금 안 보이잖아요. 전혀. 예. 방법은 뭐냐면 지금 이게 화면에 층이 있어요. 예. 그 카메라보다 실험실 더 위쪽에 화면이 아, 그려져 있는 레이어로. 레이어가 요걸 제일 위로 올리면 되는 거죠. 아, 그렇죠? 네. 한번 그것도 그럼 바꿔드릴게요. 업데이트 해주시는 거죠? 예. 근데 교수님 이게 크롬. 잠깐만요. 요것만 설명하고. 필착기 예. 3번이 하나 더 있어요. 얘는 뭐냐면 얘는 아마 초등학교는 쓸 일이 없을 것 같은데 얘는 뭐 하는 거냐면 이 블록을 가지고 아까 그 알고리즘 직접 짜는 거예요. 그래서 초등학생이 하기 좀 힘들고요. 그래서 초등학생 중에서 이제 동아리 정도면 이제 강화학습 아까 제가 지난번에 강의를 했었잖아요. 그 내용을 어느 정도 이해를 하면 블록으로 직접 만들 수가 있어요. 표값을 어떻게 하고 뭐 어쩌고 요거는 그래서 오늘 설명 안 드리는 거예요. 요거는 지금 할 수 있는 단계는 아닌 것 같아서. 네, 질문하십시오. 교수님 이건 크롬북 OS에서는 똑같이 적용이 되나요? 크롬북이요. 크롬북은 아직 제가 이걸 넣지를 않았죠. 아직. 아직 이거는 윈도우 기반이죠? 요거는 윈도우 지금 아까 로봇 코딩이고요. 예. 아까 그러니까 보셨잖아요. 제 예. 실행하는 거. 로봇 로봇 코딩인데 코딩이고요. 예. 이게 똑같이 되잖아요. 크롬북은 크롬북에도 로봇 코딩이 있는데 어쨌든 소프트웨어는 다른 소프트웨어잖아요. 네. 그러니까 제가 다시 배포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요걸 갖다 그대로 옮겨서 새로 배포를 하면 돼요. 그러니까 지금 해드릴 거예요. 네. 지금 카메라가 제일 관찰 카메라가 레이어만 쉽게 바꿔주시면 그래도 그거는 뭐 금방 하는 거고 요거 좀 바꿔야 되는 게 아까 관찰 카메라에서 이게 창을 2개 띄우면 안 된다는 거. 네. 창을 2개 띄우면 안 되니까 그거는 막을 거고요. 그걸 막고 그다음 레이어도 제일 상위에 올리도록 할게요. 그러니까 지금 다 교수님 동물원 1, 2, 3에서도 똑같이 관찰 카메라가 밑에 숨어 있겠네요. 그렇죠. 왜냐하면 이게 레이어가 제일 위에 있으니까. 이 음. 레이어가 제일 위에요. 그러니까 얘를 제일 위로 옮기면 되죠. 그렇죠? 그거 빨리, 해드릴게요. 네, 금방 빨리 되네요. 해달라는 거죠? 빨리 네, 해달라고 그러는 거죠? 예, 알았어요. 강화학습 보여드리기가 딱 좋은 것 같아서. 빨리 해드릴게요. 혹시 다른 질문 있으신가요? 기록 중지.